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이 바빠서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관세가 좀 발표가 되고 또 미국과 미국과 주요 교역 파트너 간에 여러 가지 옥신각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뭐 유예를 하고 반면에 어, 중국은 보복 관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투자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트럼프 관련된 이슈고 여기에 따라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도 또 통화 시장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답을 좀 제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많은 이제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미디어에서도 보신 바처럼 실제로 일반적으로 관세를 하게 되면은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물가에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준다는 거를 거의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거의 아는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걸 모르는 상황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다 연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원래 그 요번에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투표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공약 사항은 사실 관세는 아니죠. 뭐냐면 여기 있지만은 물가 잡아줄게. 물가를 잡아줄게가 가장 큰 공약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 줄게.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가지가 트럼프가 유권자들한테 공약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 잡아줄게. 불법 이민자들 추방해서 너희 일자리 많이 만들어줄게. 뭐 이런 게 가장 큰 공약이고, 물론 이제 관세도 공약이 있었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거는 뭐냐면은 아마도 트럼프가 보통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관세, 그러니까 그 교역, 트레이드라는 거, 무역이라는 거는 양자 간에, 양국가 간에 모두 다 우리가 영어로 mutually 요 있어요. mutually beneficiary, 그러니까 상호 간에 다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념 안에는 그 국제 간의 교역은 누군가는 위너와 루저가 딱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건 결국 이제 누군가는 이겨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본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말에 관세 발표가 된 게 어떤 사고 체계의 어떤 결정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억눌려야 내가 이긴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머리에 어떤 관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답을 얘기를 하기 어렵겠죠. 뭐, 말한 대로, 이것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유예했다가 다시 또 재개를 할 수 있을 텐데, 어, 일단은 큰 그림 하에서는, 관세가 현재 밀어붙이는 관세 부분들의 큰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멕시코와 캐나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쭉 관세를 밀어붙이는 페이스는 그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가장 큰 게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좀 미국의 부를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본적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거의 한 6% 정도까지 굉장히 증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국내적으로 돈을 이제 많이 좀 하면서 한 6% 정도 재정 적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이크업,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를 더 확대하는 거는 공화당 입장에서도 정말 부담감이 있고 그러면 어떤 형태라도 미국 경제를 부스트하기 위해서는 돈 또는 수익
수익원이 필요할 텐데 그 수익원으로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도메스틱, 그러니까 미국 내 쪽으로 돈을 만들어서 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관세, 이런 세금 같은 걸 외국인한테 매겨갖고 수익을, 그러니까 레베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어떤 미국 경제를 부스트를 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큰 어떤 기조의 어떤 생각의 원천은 옛날에 여기 좀 정리해놨는데 윌리엄 이게 맥킨리 미국 25대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가 중요한 철학으로 믿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러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어떤 걸 했냐면 당시에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그리고 또 미국의 세수 중대, 그죠? 세수 중대, 그리고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 촉진하는 거죠. 좀 최근에 트럼프가 하던 얘기를 그대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도 부흥시키고 미국 경제도 부스트 시키고 또 관세를 많이 때려서 세수도 많이 내면서 결론적으로는 요 당시에 일시적으로 미국 경제 자국의 산업은 보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해외 의존되어 있는 걸 그냥 좀 줄여서 셀프 독립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윌리엄 맥킨리가 하던 정책이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 맥킨리의 어떤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 신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란 카드를 쉽게 놓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아마 관세는 계속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아마 앞으로 관세를 계속 이렇게 좀 약간 변경을 계속 밀어붙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논거는 지금 미국의 경제 부스트를 좀 하고 싶은데 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추가로 늘리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 중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윌리엄 맥킨리의 어떤 신봉자고 맥킨리가 그런 관세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경제를 부흥했던 요 철학이 투철하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크게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의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권자들의 어떤 동향, 생각에 굉장히 영어로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생각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금 요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무역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무역에 배운 거는 교역을 하면 양쪽 모두 다 수혜를 본다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육을 하면 우리가 많이 할수록 잘못하면 우리 손해보고 이런 거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요.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유권자 상당수가 인터내셔널 어떤 트레이드, 그러니까 교역에 대해서 트럼프와 좀 생각이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작년에 PW 리서치에서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인데 한번 보십시오. 도움 되실 건데 여러분 이해할 때 보면은요. 자, 유권자에서 보면 지난 한 4, 5년간 조사한 건데, 가장 최근 제 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유권자들이, 야, 우리가 미국이 교육을 해서 득이 더 많을까, 실이 많을까라고 했는데, 실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59%, 거의 10명 중 6명이 우리 교육에서 손해보고 있어. 반면, 아니다.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득이 더 많아라고 생각한 사람은 37%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층이죠. 트럼프의 지지층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5%밖에 안 되고 실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 무려 73%입니다. 즉 미국의 전체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해외에 교역하는 게 우리가 손실 더 많이 본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의 절대적인 지지자들 층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의 3대1 정도입니다. 압도적으로, 야, 우리가 해외 교역에서 손실을 보는 게 더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정치적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연히 이걸 해결해야 될 거잖아요. 관세를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을 거다. 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디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쉽게 본인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쉽게 접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접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폭주 기관차를 좀 멈춘다고 해야 되나요? 멈추거나 좀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 변수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 시장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미국 전체 경제에서 해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10%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GDP에서 해외 교역 차지하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해외 관련돼서 뭐 그 관세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 자체에는 사실은 큰 영향이 없죠.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촬영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그 미국의 실제 GDP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두려워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죠. 물론 아주 제한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만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경제의 어떤 부정적 영향 때문에 스탑을 하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좀 약간 좀 위축 내지 잠시 스탑 또는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냐라고 보면 그 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자체만 GDP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들이 해외와 결부되어 있는 게 얼마 없는데 주식시장으로 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면은 미국 S&P 500 같은 경우, 500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미국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작지만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한 40% 정도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매출이 해외에서 창출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S&P 500 전체 기업들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냐는데 S&P 500 기업들의 매출 중에 60%만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59%. 41%는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별로 그렇게 그 내상을 많이 안 입는데 따져보면은 그 반대편에가 굉장히 큰 내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 핀포인트에서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많이 내는 나라만 때린다. 빵빵빵. 그죠? 골라 때린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서 두들겨 맞지 않은 관세 나머지 국가들은 안전할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얘들이 이렇게 때리면 그 사이에 있는 국가들은 또 반대편인 나라가 미국 ex-USA 중에서는 메이저 국가들이잖아요. 그럼 전체 교역이 다 위축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미국보다는 미국 반대편 나라가 두들겨 맞는 게 더 이슈인데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터내셔널 마켓이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미국 시장이 보면은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7대 493의 게임이잖아요. 메가 세븐이 미국 전체에 거의 한 493개 기업을 압도하는 형국인데 그 M7 기업들의 대다수가 IT 기업이잖아요. IT 기업은 전체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는 41%지만 IT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IT 기업은 무려 전체 매출의 60%가 미국 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수에서 발생되는 40%고 나머지 60%가 해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57%죠. 57%만큼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빵빵빵빵 세게 더 세게 붙는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크게 안 다칠 건데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출혈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 반대편 나라가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럼 반대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축이 되면은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그 반대편 나라에서 빈스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위축되면은 결국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돼요? 그게 깨지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우리가 그 관세 빅3 국가들 관세 깎아지만 엔비디아가 바로 크게 폭락했던 거고 그런 것과 계속 연결되면 결국은 미국의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미국 주식의 추세적인 하락이 바이든을 스탑하게 만들 거고,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관세를 아주 세게 붙으면은 미국 이외 나라들이 미국이 아니라 반대편 애들이 크게 다칠 것이고, 미국의 나라가 크게 다치면 상대적으로 이들 나라 경제가 위축될 것이고, 그럼 이들 나라와 굉장히 경제 연관성이 높은 미국의 IT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히 꺾일 것이고, 그러면 주식에 그게 밀릴 여지가 있고, 그러면 트럼프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주춤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제가 뭐냐면은 자 트럼프가 확 세게 미는 걸 멈추는 게 주식이 크게 좀 꺾이는 때 그럴 건데 그럼 정반대로 만약에 주식이 크게 안 꺾, 뭐 그냥 조금 조정 보이는 거라면 트럼프는 keep going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책이 미국 이외 경제권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이게 미국이란 주식시장을 통해서 다시 미국 내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트럼프가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게 트럼프 관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기하고는 조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기보다 어떤, 트럼프 관세의 충격의 여파는 더 클 것 같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준비 못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 직전 슬라이드에 관세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에 조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 GDP가 약간씩 더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고 따라서 결국은 이제 어떤 미국 관세 영향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전체적인 관세 평균 관세율이 얼만큼 올라가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영문 자료 가져왔는데 보면은 일기 때는 보면 2017년에 원래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4%에서 트럼프 임기 말에 2.8%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사실은 한 1.5%밖에 안 올랐잖아요. 평관세율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물론 한 달 유예가 됐지만은 캐나다와 멕시코 25% 때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10%를 더 때리게 되면은 이제 미국 평균 관세율이 지금 최한 3% 전후에서 무려 8% 점프해서 10%, 11%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전과 영향력이 완전히 다른다는 걸 좀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지난 200년간의 평균 관세율입니다. 평균 관세율인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얘기 있었지만 이때 그래봤자 채 3%가 안 됐었거든 평균 관세율. 원래 1.3%, 1.4%에서 2.8% 올라왔는데 지금 요번에 지금 트럼프가 제시했던 관세율이 어떻게 됐죠? 요번에 여기에 했던 25%, 10% 추가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 하단, 이 빨간색 하단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단까지 올라가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던 중국에 대해서 60% 때린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약 때 그걸 100%다 쓴다면 이 정도일 거고 요번에 지금 바로 시간에 발표됐던 게 벌써 21%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 평균 관세율 자체가 1946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로 이미 올라온 거예요. 물론 한 달을 위했지만 만약에 한 달 뒤에 25 추가 10%를 그대로 가면은 지난 70년 중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평균 관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반대편 나라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GDP 어떤 성장의 부정적 요인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하게 되면은 성장은 그만큼 일정 부분 부정적이고 물가는 약간은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관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더 강도가 더 심해진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기 행정부보다는 훨 더 큰 규모의 또 큰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은 엄밀히 따지면 미국 전체 어떤 경제에서 해외 무역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GDP가 채 1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표현이 그런데 관세 정쟁을 하든 말든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자체는 큰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반면에 미국 반대편 나라는 충격이 어마어마해지죠. 특히나 제가 오늘 뭐 굳이 한국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번에 관세를 바로 개시하려고 했던 나라들 기준으로 지금 예를 들면은 멕시코 같은 나라는 미국 식구 전체 GDP에서 미국 수출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9%고요. 그리고 캐나다 GDP에서 미국 수출하는 비중이 무려 18%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 경제에서 20%, 30%를 미국과 교역해서 먹고 사는데 관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전 시간에도 보였지만 관세를 통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 WTO 자료에 의하면 만약 이 정도 공언한 대로 관세를 때리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그게 70% 꺾인다는 추정치도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경제는 거의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거의 뭐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보다는 미국이 훨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한번 영향을 좀 뜯어보면은 중국이 만약에 이번 추가 관세가 그대로 쫙 계속 가서 1년 내내 발효가 그러니까 중간에 무역 협상 타결이 안 된다라고 하고 쭉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그 자료에 의하면은 BCA 자료에 의하면은 그 금년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6%였는데 아마 그 작년이죠. 24년도에 6%였는데 23년도에는 6%가 반토막 날 것 같답니다. 채 3% 이상 증가하지 못할 거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요 국가들 다 영향을 꽤 많이 받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너무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죠.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세 전쟁이 세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이 굉장히 위축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미국과 전쟁이 빵빵빵빵 붙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어떤 투자와 고용이 다 종국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글로벌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제가 임의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IMF에서 자료였어요. 작년 10월 달에 IMF에서 이렇게 주요 국가들에 따라서 관세의 영향을 한번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24년부터 해서 30년까지 했는데 향후 1, 2년간에 관세가 그대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향후 한 1년간에 한 0.5% 정도의 어, GDP 감소 효과가 발생할 거고 유로존, 차이나, 월드 모두 다 좀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 모두 다 좀 관세, 그러니까 경제 둔화 효과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만약에 관세가 지금은 그래도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대로 딱 붙어버리면은 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점증이 되고 그랬을 때 여기 라인이 실제로 관세 정책이 세게 붙게 되면은 생각보다 향후 1, 2년간 경제 충격파가 더 클 여지도 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지금 관세 전쟁에 붙으면은 미국과 미국 반대편 모든 나라가 다
경제에 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나 미국보다는 반대편 나라가 미국과 교육을 통해서 GDP를 창출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충격파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편, 특히 반대편 나라가 투자와 고용이 굉장히 감소를 할 여지가 있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 어떻게 보면 양자 모두 다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가 보통 이제 관세 전쟁이 세지게 되면은 초반에는 달러 강세, 반대편 통화가 약세로 가는, 그쵸?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리고 반대편 이머징 마켓 통화나 주요국 통화가 약세로 가는 형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인 나라니까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형국이 계속 좀 창출되고 있는데, 근데 이미 한국은 1,500원 근처에 와 있죠. 그래서 근데 미디어나 이런 걸 봐서는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관세가 더 격화될 수가 있고 또 오래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론적으로는 달러가 더 강세가 계속 추가 강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방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달러 보유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참 쉽지 않은 답변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통 이제 관세 자체가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 강세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달러가 많이 비쌉니다. 달러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화를 얘기할 때는 달러 가치를 얘기할 땐 두 가지로 이제 그 달러 가치의 적정 달러 가치를 환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자료에 있지만은 PPP라고 Purchasing Price Parity라고 해서 구매력 평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매력으로 봤을 때 현재 달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딜레마죠. 현재 달러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 거 맞아요. 비싸면 이론적으로 그건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적 요인, 관세 요인 때문에 비쌈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한번 더 다시 해볼까요? 밑에 보시면은요, 요 슬라이드인데, 요 슬라이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요거는 요쪽에 보시면은 요 검정색은 여기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됩니다.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왼편 스케일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플러스 값이 커지잖아요. 즉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달러의 적정 페어 프라이스고 이 플러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가 구매력 평가를 계산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현재 미 달러는 1980년대 이후로 가장 고평가되는 레벨이고, 현재 플러스 한 25%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가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지금 달러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 우리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은, 이걸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녹색 차트인데, 이 녹색 차트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예를 들면, 요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2010년에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구매력 평가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저평가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검정색으로. 그런데, 요 시점에, 그러니까 요 파란 색깔은 뭐냐면은 그 각 시점별로 해서, 어, 투, 투자해서 이후 10년간의 달러 수익입니다. 즉, 요렇게 한 2010년에 달러가 구매력 평가로 한 10% 정도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요때 달러를 투자해서 10년 두고 있었으면 이후 10년간 연평균 성과인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플러스 2%로 나타낸 거죠. 즉,
저평가되었을 때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고 반대로 2000년이죠. 여기 2000년이나 또 여기 80년 초반에 보시면은 요때는 한 20% 정도 달러가 구매력 평가 대비 고평가되어 있었잖아요. 요때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 시점에 투자를 해서 이후 10년간의 달러의 성과를 보니까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평균 마이너스 6%죠. 그죠? 즉, 달러가, 페어 밸류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그 시점에 투자해서 한 5년, 10년 투자했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더라가 결론이고, 현재, 밸류에이션만 얘기하면은 그렇게 현 시점에 중장기적으로 달러를 보유해야 될 매력은 많이 좀 줄어든 시점이고, 단지,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좀 더 유지될 것 같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일단은 현재 달러를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제 달러 파이를 늘리는 건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반면에 현재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달러 보유를 어느 정도는 keep going, 당분간은 좀 유지해도 그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연말 연초에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5%, 6%, 7%라는 갈 거라는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상당수 투자가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굉장히 패닉에 갔었는데 제가 그 12월과 1월 초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투머치로 너무 패닉에 쏠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논거는 이미 상당 부분 어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직전에 트럼프 관세 때리기 전에 4.8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더 올라가고 지금 5%를 넘고 있지 않고 오늘 현재 4.5까지 좀 안정화되어 있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크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약간 유발합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추후에 동영상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거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어떤 그 트럼프,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 디플레이션 영향이 갈 거라 말씀드렸고, 초기에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진행 사항은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2월 달에 미국 10년 국채 고점을 현재 오히려 넘지 않고 약간 아래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관점이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국채 페어 밸류 적정 금리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요인 자체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올라왔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일단 먼저 말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기조 그대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관세가 꽤나 이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국채금리가 제가 중장기적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내려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도 다시 야기가 될 여지가 있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5% 이상으로 추세로 올라간다는 뜻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 레벨에서 어느 정도는 위아래로 당분간은 좀 이 관세 이슈 초기 이슈에서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좀 자세하게 다시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